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직고 규제 헛발질 사흘 만에 후퇴입니다. 지난 16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했었느냐. 지금 직고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위해성이 검출되니까 국가 인증 통합마크 KC마크가 없으면 직고 금지하겠다. 80개 품목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사흘 만이죠. 80개 품목 다 이 금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 직고를 금지하는 건 위해성이 입증이 된 건에 한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16일에 얘기하고 어제 19일에 사실상 철회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사흘 만에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정부에서 왜 사흘 만에 후퇴,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냐.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직고 규제 오락가락, 여론 문매의 급제동. 네. 이렇게 규제가 오락가락했었던 이유, 여론 문매가 있어서 급제동한 거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 차단 발표에 소비자 선택권 무시하는 거냐? 직구하면 국내에서 4배가 넘게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KC만 왜 인정하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다른 마크들도 다 있는데 이 인증 검사 이 기구가 있는데 왜 KC만 인정을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더불어서 직구족 반발 속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다 보니까 급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설익은 정책 급하게 내놨다가 체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비운의 길입니다. 비운의 길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시그널 한 달 만에 정책 현안의 목소리.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동안 목격담만 전해져 왔었는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재고돼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제 올렸는데 네. 우리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 아닙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달 20일에 총선 참패하고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후에 지난 20일에 글을 처음 올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입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근데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윤주진 위원님. 네. 그동안 목격담만 있다가 처음 지금 네.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처음 본인 목소리를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자기 근황 얘기가 아니라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정책 얘긴 정책 얘기인데 정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존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목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도 했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이미지 목격 정치는 한계가 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보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메시지가 하필이면 이런 좀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 특히 네. 이 KC 인증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여론을 온라인상에서 살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언론보다는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40대 위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슈였거든요. 네. 특히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라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냈는데 네. 저는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우리 정부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요새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척을 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치 되게 이 정부의 어떤 지분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좀 주는 것도 있었고 네. 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과 혹은 지지층이 원했던 메시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였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친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비윤이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아까 우리 정부가 또 눈에 들어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고 나도 이 보수의 원류다. 나도 지분이 있다라는 예. 취지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3040 세대의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수를 썼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부라는 게 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의 우리 정부는 아니고 나도 별개로 내 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분까지 나간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 비윤, 친윤 하면 뭐 비윤될 수도 있고 친윤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번에 낸 저러한 목소리 자체도 뭐 처음에 비판하는 곳은 비윤 아닙니까?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뭐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 경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고 해서 칭찬했잖아요. 이제 비윤할 때는 비윤하고 이제 친윤할 때는 친윤하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냈느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SNS에 올린 것 자체는 나 출마합니다라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명백히 이제 본인의 의사인데 네. 지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걸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SNS를 지금 처음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소비자들하고 관련이 있고 네. 뭔가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현안. 저희 해외 직구가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일부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지난해만 해도 6조 7천억 정도 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 자체를 뭐 이런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보호 범위를 넓힐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출마한다는 선언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권제는 한동훈 정부 비판, 친한 친윤 충돌 속 비윤의 길. 네. 근데 경향신문은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정부 비판을 했다. 그러니 친한 친윤 충돌 속에 비윤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여선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윤으로 간다는 이 경향에 동의하십니까? 그 기사에. 뭐 비윤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실은 이 캐시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가 규제를 발표한 이유가 그 지금 이제 해외 직구 중국에 관련된 플랫폼에서 계속 유해성 물질이 뭐 나와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이 취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키웠는데 정부가 바로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지금 이거 관련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나경원, 유승민 전부 다 비윤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아니면 여권 내에서 뭔가 약간 기류가 친윤 비윤 이 기류가 상당 부분 굉장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가 되게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2조 심판이 아니라 총선 기간에 냈으면은 사실은 소비자층이 엄청나게 환호해가지고 10석 정도는 더 당선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도 이제는 전당대회 앞두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의 길은 아마도 이쪽이 아닐까 보여주는 뭐 이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선웅 의원님 칭찬하는 듯 너무 메시지가 좋았다 하면서 이런 거를 총선 때 써야지라는 또 아픈 채찍질도 한번 당근 한번 채찍질 한번 주셨어요. 네.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비윤으로 살짝 좀 기류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훈 당선인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도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더 거칠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이 하나가 당정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훈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지지층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층이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의원님, 예. 실제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층이 이젠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류가 보여요. 상당히 그런 기류가 뚜렷하게 뚜렷하다. 예,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내부에서 특히 이 정치권의 고관여층의 사이에서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를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면 더 거칠게 용산을 비판하고 각을 세우고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어떤 대권이나 당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까 박정훈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어찌됐든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난번 이 오찬 제의와 거절 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 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이 평행선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둘의 평행선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는 사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이 한 얘기랑 또 약간 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주원규 위원님. 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구집이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특검들 굉장히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정책인 K씨 인증, 해외 직구 금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좀 비켜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윤주진 의원도 평행선을 당분간 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위원장님. 저는 친윤을 포섭하려는 포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처럼 약간 반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비윤의 모습의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라는 얘기, 저는 그건 지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애정이 있다. 예, 계속해서 이 보수 정권의 연장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윤 쪽에 읍소하는 전략이 아니라 친한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면 네. 이제 친윤도 친한의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으로. 그러니까 이 타이밍상에서 이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친한계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윤 안에서의 이제 친한계로의 이동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전제는 무조건 당권에 이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윤의 흡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처음에 뭐 집에서만 있으면서 전혀 얘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동네 도서관, 이 뭐 목격담 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심지어 북콘서트나 뭐 유튜브 방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일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한 친한계 이 인물의 얘기는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지방순회 북콘서트를 하거나 법률 봉사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상황도 좀 얘기는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선웅 의원님, 정치 재개를 위해서 유튜브 개설, 지방순회 북콘서트, 법률봉, 사실 이런 게 뭐 이렇게 사실 뭐 몸 푸는 걸로 될 수 있긴 한데 그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기 전에 네.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행보만으로도 약간 충분하다. 근데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전국 순회하고 하는 거는 뭐 캠페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뭐 책임론이 어쨌든 친윤계 당내 주류에서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겸손한 모드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행보 정도는 뭐 최소한의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 오히려 약간 역풍이 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역풍도 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약간 지금 현재 오늘 얘기되는 건 전당대회 나오는 건 이미 뭐 픽스가 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나올 때 같이 딸려서 나온 이강성 총선 백서 얘기죠. 총선 백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뭐라고 어떻게 어느 수위로 실릴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이 관련 총선 백서 관련해서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백서팀이 한동훈 책임으로 이 총선 책임을 총선 패배를 몰고 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이거든요.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통령도 책임 있으시죠.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있고 예.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더 많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그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 기본이고 팩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저기 다 이제 총선 참패 관련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죠. 근데 또 조정훈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 정당, 재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 가운데 제가 뭐 빗자루를 쓸어야 된다든지 눈을 열어야 된다든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면 뭐 해야겠죠. 조정훈 의원님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국제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네, 들으셨죠? 듣다 보면 이거 조정훈 위원장이 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빗자루를 쓸든 문을 열든 당원들이 말씀하시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무기는 경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네. 뭘 쓸고 뭘 열고 나간다는 걸까요? 본인은 뭐 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 네. 가지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TF 팀장 맡았는데 총선 백서 관련돼서 이제 그 지위를 제가 볼 때 이제 100%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조정훈 의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동훈 책임 또는 대통령의 책임이 다 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TF 그 위원장 맡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도 마찬가지고 이걸 책임을 전제로 해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계속 한동훈 윤 대통령 다 책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서 자체가요. 누구의 책임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백서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백서를 만드는데 결론을 따져보니까 한동훈 책임도 있고 윤 대통령 책임도 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책임이 질 사람 둘을 딱 정해놓고 가는데 지금 강조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한동훈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흑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그냥 난 TF 팀장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네. 아까 뭐 빗자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문도 열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당대표를 나갈 생각이 있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서 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조정훈 의원하고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비교 비교 우위냐. 우위에 있는 거죠?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동훈보다는 어느 점에서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자기가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편협된 시각에서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투명한 총선 백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사실은 조정훈 의원이 본인이 만든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언행 조심해야 하고요. 네. 정말 위원장을 해서 좋은 총선 백서를 만들려고 하면 투명하면서도
뭔가 선입견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죠. 투명하고 선입견이 없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 대답을 잘못하고 있다. 스탠스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네, 박상수 인천 서울갑 당협위원장 선수를 하려면 심판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준호 서울 노원을 조직위원장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특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동료의 패배를 자양분 삼아 정치적 출세를 꿈꾼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선웅 위원님. 지금 이 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선수가 룰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제 기준에서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본인의 존재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조정은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영입돼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 한동훈 때리기에 굉장히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면서 물론 지금 저렇게 이제 뭐 위원장 사퇴해라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또 친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야, 속 시원하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정은 위원장에 대한 뭔가 이 지지도 당내에서 뭔가 꿈틀대는 거를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당대표까지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전당대회 뭐 최고위원이나 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마할 뭔가 이 발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정은 위원장의 뭔가 이번에 이 정치적인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조정은 위원장한테 플러스는 많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랑 굉장히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언급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조정은 위원장 굉장히 영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치 행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규 위원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반대 의견이 네. 이게 배신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적도 옮겼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영입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입한 사람을 또 배신한다. 지금 보시면 동료의 패배를 자양분 삼아 저는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존재감을 놀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표류할 수 있지도 않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거를 좋다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 배신자 프레임도 분명히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뭔가 뒤에서 공격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행보 아니냐. 조정훈 이 특위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니고 그냥 면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째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IQ 80인 바보를 놀리니 그 바보가 하는 말 IQ 70도 있다. 그것보다 낫지 않나? 지난번 공관위원장이 정신승리라고 내뱉은 말이다. 두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들에 분노한다.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 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일단 왜 삭제했을까요? 요즘 패턴이 좀 이렇게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올리고 삭제하고 올리고 욱하고 삭제하고. 썼다가 삭제하고 네. 욱하고 썼다가 삭제하시는데 삭제한 글들이 사실은 더 솔직한 심정들이 아닐까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초짜가 총선을 말아먹었다. 홍 시장 뭐 그동안 했던 말에서 계속 연장선상인데 어쨌든 같은 대권 주자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거머쥐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중요한 게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그렇죠. 원래 대선 1년 6개월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 9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7말 뭐 8초 이렇게 한다 치면 사실 당대표 1년짜리예요. 근데 이 당대표 1년 하고 나서 그러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대구시정은 이렇게 바쁘지가 않은가 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홍 시장님이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있다. 오죽하면 대구 시정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올렸다 삭제하고 네, 다음에 또 무슨 글이 올라오는 걸까라는 약간의 이제 기대감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결국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직후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시인한 거라 논란이 큽니다. 애초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될 것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는 그간의 과정도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보태졌던 수많은 거짓말 의혹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철회.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철회. 뭘 철회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 역시 뜨거운 감자. KC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조치. 많은 논란이 단기간에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거둬들였습니다. 철회한 셈입니다.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혼란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정부가 반입 제한하겠다라고 한 걸음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이 조치 너무 과도하다라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직구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이유도 정치권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의 이 해외 직구 금지 규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라고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입장 내용 함께 보시죠.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다. 지나치게 넓어져서 과도한 규제다.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라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의 이 KC 인증 의무화 직구 규제라고 불리는데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서 이거 과도하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구 많이 하십니까? 요즘 직구가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해외 커머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직구로 많이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박성민 전 최고님, 지금 정부의 이 직구 규제화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한 사흘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결국 사실상 철회가 됐는데 젊은 분들이 같은 물건인데 왜 돈 더 주고 국내에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라며 그걸 손품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손품을 팔아가면서 굉장히 양질의 물건들을 사고 꼭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직구하려는 것, 이게 정부가 밝힌 규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막히기도 했다. 뭐 이런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 밝힌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6일에 정부가 정확히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어쨌든 이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만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정부의 명분은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특정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 중에서 약간 그 신체 위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위험 물질이 검출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책무 하에서 정부는 이제 규제를 걸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거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있는 것이고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직구가 굉장히 활성화된 저희 같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좀 불합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에 직구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아니 이렇게까지 돈이 비싸질 이유가 없는 물건들이 비싸지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직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팔지 않는 다양한 물건들까지 살 수 있다는 그 메리트를 누리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규제를 걸어버리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넘어서 온라인 직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판인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런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정부의 반복되는 정책 실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철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니까 다시 이것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은 현 정부의 법무장관 출신, 스타장관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공개 입장을 처음으로 냈는데 그게 정부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일종의 우려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정책, 첫 현안 메시지인데 왜 이 직구 관련된 입장을 냈을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돌직구인데 저희 직구와 저 직구는 다른 직구긴 해요. 첫 현안 메시지, 직구 문제에 돌직구를 날렸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는데 자, A,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정쟁 아닌 정책에 관한 입장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게 적절했다. B, 국민의힘 의원, 심판론에만 갇혀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정치권, 정쟁 이슈에 목소리 내봐야 득보다 실이다.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는 경제 현안을 택했다라는 배경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차관님, 정쟁보다는 현안과 관련된 국민의 어떤 실상과 관련된 쪽에 목소리를 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결이고 두 번째 특이점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이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거 과도하다. 왜 그런 거 아니야? 네. 전 굉장히 좀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 패배 이후에 집거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목격담 정치가 시작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리액션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여주던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액션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만큼 이제 정치인으로서 움직임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걸 연결지어 가지고 다음 전당대회 7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뜻을 굳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액션에서 이제 액션의 단계로.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얘기에 상당히 좀 공감하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이슈냐? 이 이슈가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슈거든요. 지금 박성민 최고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지금 직구에 열광하더라고요. 제 딸들도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싸대요. 같은 제품이 세금을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쳐오기 때문에 싸기도 하고 또 편리하고 굉장히 좀 친절하답니다.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리 했고 그런데 힘입어서 지금 6조 7천억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 해. 특별히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어떤 특별한 기관들까지 명칭이 거론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군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덧붙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을 보장하는 정부다. 이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한 거잖아요. 이 입장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이 타이밍이에요. 예.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과 잠깐 태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나경원 이번에 당선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부가 좀 거칠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나경원, 한동훈 포함해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후보군들이거든요. 요걸 봐야 되는군요. 유승민,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 무식하다. 그렇죠. 나경원, 졸속 시행이다. 한동훈, 과도한 규제다. 예,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나경원 당선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 가세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권 주자로 얘기되는 저분들 움직임에 나도 지금 같이 가세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했다면 굉장히 세련된 판단이고 누가 주변에서 조언을 했다면 적절한 조언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군요. 재밌는 것은 당 내에서 이 세 분이 내놓은 이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 사이에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예. 역시 저분들이 국민들 돌아가는 마음을 아는 것 같다. 서로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누가 적임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 집중되는 관심보다는 그 관심이 지금 당권 주자
이른바 이후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저 상징이 하는 징표로서 좀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 지적하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은 대통령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좀 읽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 정부의 이 직구 일부 규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흥선대원군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른바 돌직구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왜 직구 문제에 한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첫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느냐? 앞서 많은 분들이 밝혀주셨던 이유에 플러스 더해져서 아주 작은 하나의 계기로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피규어 수집가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은 글 작성 후 주변에 나도 피규어 같은 걸 가끔 직구한다 라고 알렸다고 한다. 그의 직구 사랑은 검사 재직 시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직 검사장은 이 전직 검사장까지 인터뷰하고 났어요. 중앙일보가. 나랑 같이 한동훈이 근무할 때 한 전 위원장이 2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고대 그리스 동전을 해외 사이트에서 어렵게 직구했다라고 귀뜸했다. 희귀 동전을 수집해 남몰래 목에 걸고 다니는 취미가 한 전 위원장에는 있었다라고 전했다. 직구를 좋아한다. 저는 사실 저도 직구 좋아하는데 좀 달라요. 저는 직접 뭐 백화점이나 가게 가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직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조금 전에 박 차관님은 세련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저는 이거를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 KC 인증 관련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왕 뭐 KC 인증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KC 인증 받으면 좋긴 좋은데 네. 이 근거가 무슨 법이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 거기에서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같은 그러한 업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김진이든 모든 사람이 개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를 하려고 할 때 이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피규어든 뭐든 이런 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나 사보고 싶고 이제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있고 이거는 해외 직구로만 가능한데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같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찾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KC 인증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뭐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아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거든요. 이게 연구원이니까 뭐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국가기관도 아니고 민간 그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연구원의 KC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해외 직구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초래되는데 정부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강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더 초래되기 전에 더 강해지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들 잘 막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점점 당 안팎에서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분석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라는 겁니다. 한 안 왔으면 판이 바뀌었다. 엄청나게 기여.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두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들의 분노.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조국이 주장한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게 현재는 삭제됐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대표보다 더 때리는 사람이 네. 홍준표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조국 대표도 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특검 받아라 이런 말은 했지만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뭐 우주미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사실은 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두 초짜가
한편은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두 초짜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정치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당선되니까 당이 위험해졌다. 그 얘기를 연상시키면서 저 사람이 계속 초짜인데 또다시 당을 장악해서 대선 후보가 되면 또 우리는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실제 정도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의 섭섭함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거보다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도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음 대선에 윤석열 같은 초짜를 뽑으면 또 지하 같은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 당의 위기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초짜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투명하게 잘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공관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초짜라고 모든 그 당의 공관위원장은 다 초짜예요. 왜냐하면 당이 없었던 분들을 주로 모셔서 객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공관위원들이 다 초짜입니다. 오히려 당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해야지 객관적인 공천을 하기 때문에 초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말의 순수성을 저는 의심하고요. 계속 저런 것을 각인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사의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김영주 의원님 해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앞에 있는 한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가리킵니다. 정부 정책을 때렸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목소리를 낸 셈인데요. 일거수일투족 시선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간은 더울 때는 비가 안 하죠? 네,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한마디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부폭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한 달여 동안 칩거, 자맹,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의 목격담, 근데 이런 것들만 전해졌던 그동안과는 달리 처음으로 정부 현안에 본인의 직접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한 기자. 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밤에 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외 직구에 KC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규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전 위원장이 이 선택권을 제한당한 소비자였습니다. 아, 네. 본인이 피규어, 또 일렉트릭 기타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는 이 해외 직구족이기도 한데요. 네. 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직구하는 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정치적 메시지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사퇴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에는 잘못을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홍준표 시장의 배신자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고요. 이번
이번에는 첫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나경원 당선인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KC 인증 의무화 정부 정책의 비판글을 올린 만큼 한 전 위원장도 이 목격담 정치, 식사 정치 등 이 물밑 행보보다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 국장께요. 이제 결국은 해외 직구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민감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시점은 사실은 7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따지면 7월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뭐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더 늦춰서는 곤란하다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입장 표명을 할까? 아마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정치보다는 정책. 네. 더군다나 그게 본인과 관련 있는 정책. 본인도 해외 직구를 해봤다고 하니까 네. 관련 있는 정책.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이제 지적을 하고 정부와 좀 뭔가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곧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그 목표에 한두 발짝 더 접근해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끝나고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데 어떤 현안을 이제 목소리에 담느냐 이게 중요했을 텐데 그게 해외 직구였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해외 직구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한쪽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의 이슈로 이렇게 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좀 적절해 보인다. 그 어떤 수준으로 볼 때 갈등의 뭐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모습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더군다나 해외 직구는 젊은 층이 훨씬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최병묵 편집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전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 선택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정치적 활동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의 보폭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 아니냐. 그리고 해외 직구 문제는 진영의 좌우를 떠나서 이제 민생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도 착안을 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3040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모임이 있죠. 달마다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해서 첫 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출마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또 출마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입니까? 뭘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헷갈리네요. 이제 비윤계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논란 자체가 뭐 6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것도 참 한심한 상황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헷갈립니다.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자, 장현주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자, 이제 누가의 거리감을 잴 때 말이죠. 그것도 최고 지도자하고 거리를 잴 때 이제 친윤이다, 뭐 비윤이다, 반윤이다. 거리감을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연히 친윤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었잖아요. 네. 그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저는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도 등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윤도 넘어서서 반윤으로 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반윤이 적극적 반윤은 아닐 것 같고 소극적 반윤에 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NS 메시지도 특히 이제 KC 미인증에 대해서 직구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실 때 네. 우리 정부를 공격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쓴소리하고 견제구를 날릴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들고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상 뭐 건강상의 사유였지만 거절을 한 바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위치, 소극적인 반윤의 입장에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이 대목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께 계속 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친, 비, 반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주체로 놓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 시기가 지금은 많은 뉴스가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 주체로 놓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친한이냐, 네. 뭐 비한이냐, 이제 이런 방식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윤 대통령을 과의 관계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을 두는 것은 과거의 정치 문법이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주체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좀 객관화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예. 앞으로의 관계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 재개 여부하고 저는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뭔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욕구 이게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설정해 놓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향후 정치적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나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련돼 있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이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마 가능성 90%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이제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한 기자, 한동훈 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겁니까? 예, 그 한동훈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언제 처음 공개 행보에 나서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첫 정치 현안글을 올렸기 때문에 더 공개 행보 시기가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이 취재해 보니까 이 한 전 위원장 측근들에게 이 첫 공개 행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공개 행보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첫 정치적 공개 행보를 하는 방안들을 조언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존 정치 문법대로 유튜브, 이 북콘서트, 법률 봉사 등이 거론되긴 하는데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여러 이 조언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최 국장께요.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주간이 됐는데 이제 어제 해외 직구 그 일을 건너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와 카메라 앞에 나설 그런 순간이 이번 주 중에 오겠습니까? 저는 금방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월 초가 될지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이제 7월 중순 정도를 잡고 있다면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 그 한 발짝을 이렇게 좀 디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좀 시간을 가지고 또 한 열흘이나 좀 있다가 또 한 발짝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거의 확정되면 윤곽이 잡히면 그때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직은 좀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출마를 하는 데는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털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심평 변호사라든가 뭐 여러 인사들이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사람을 너무 공격한다라는 동정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동정론이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충분하게 졌다라고 인정하게 만들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도 3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고 이 정권을 어쨌든 그래도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아직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또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주셨는데요.